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동작구민 여러분, 제가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와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동작에 우리 유삼영 후보님 지원을 겸해서 동작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유삼영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주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께서는 개항을 후보 이재명이 왜 자꾸 동작에 오냐고 불만이신 것 같긴 하던데, 그러나 여러분,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 운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게 해야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이 주인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이 같다고 좋아하는 색깔이 같다고 해서 잘못해도 그냥 사람을 계속 쓰면 결국 그 대리인들 일꾼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정당하게 제대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4월 10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까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결코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책임도 똑같이 큰 것입니다. 고난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삼영을 유용한 도구로 삼아서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 세력이 이기느냐의 대결입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이 준 권력,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나 챙기고 오히려 나라 경제 망치고 나라 안보 망치고 나라 평화 위태롭게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삼영 후보 지금 목도 다시고 열심히 살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충직하게 준비된 일꾼을 잘 써야 여러분의 삶이 개선이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준비되어 있는 유삼영 여러분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단 정치가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정말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나라 정치를 지켜봐왔지만 이런 정권, 이런 여당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약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집권 세력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제안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면 야당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 이건 이렇게 고쳐서 하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자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저 압수수색, 탄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야당이 이거라도 하자, 저거라도 하자 그러면 다 거부합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렇게 많이 거부하는 정권 보신 일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일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정권을 이제 국민이 거부하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 기간에도 그렇습니다. 뭐 이상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맨날 남 욕하는 게 정부 여당 측이 하는 일이에요. 맨날 욕만 해요. 뭘 하자는 게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다시 기회가 넘치는 경제 성장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경박하지 않게 진중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오로지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만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저런 행패를, 정말 반국민적인 저런 행태들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들의 시스템 악법을 만드는 계약을 철저하게 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혹여라도 그들에게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 권력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짧은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가 걱정할 만큼 망가뜨렸는데 입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는 법,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번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일만은 꼭 막아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하지 말고 유삼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명!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삼명 지지하시는 분들,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동작 을에서는 좀 불안하시죠?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대선에서도 4명 중 1명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0.73% 차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1%만 더 투표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23%가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예측대로 하면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라가 걱정되는, 이 나라 운명이 걱정되는 분들, 우리 자식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가서 투표하기만 하면 정권 심판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삶도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여러분 동작을해도 여러분이 투표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지들 투표하게 독려해 주시면 유삼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이기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정식 후보께서 시흥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동작을에서 유삼영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민주당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저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표만 가진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 200~300명, 400~500명의 아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니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카톡으로 투표를 독려해서 그분이 투표하면 여러분은 투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 그 아시는 분들 전부 연락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불리한 지역이라도 투표를 비례 투표라도 해야 비례 의석 하나라도 더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강릉 김중남 후보가 무슨 취업으로 유명한 권성동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기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갈상돈 후보 같은 경우는 박대출 후보인가 하는 분하고 경쟁 중인데 거기도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저기 성일종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또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칭찬하신 그분이 있는 거기가 서산 태안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투표만 하면 이깁니다. 서산 태안 혹시 아는 분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만 전화해서 투표해주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투표해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박덕흠 후보라고 아십니까? 공천 받자마자 무슨 당선 축하 파티 했다는 그분 아닌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옥천, 보은, 영동, 괴산 여기도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재한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좀 투표 좀 해라. 아니 뭐 차라리 국민의힘 쪽을 찍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고 투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그들의 편이니까요.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곧 그들의 몫을 늘리는 것이니까 차라리 투표해라 라고 하면 설마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국회를 절대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입법을 개혁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 정말 큰일 납니다. 동작을해서 유삼영 꼭 당선시켜서 여러분이 이기시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다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재판 쫓아다니랴, 지역구 선거운동하랴, 여기 동작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다녀야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 결혼이나 할까, 시집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직장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 밤잠 못 자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죠. 수출 다시 5대 흑자 국가로 되돌아가야죠. 200대 적자, 수출 적자 국가가 뭡니까? 도대체 나라가 뭘 한 거예요, 국가가? 예, 수출도 정상으로 회복하고, 투자도 다시 회복하고, 그 쓸데없이 부자 세금 깎아줘가지고 재정 부족하다고 R&D 예산 삭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버티니까 지역 화폐 예산 3천억이라도 복구하잖아요. 지역 화폐 예산 영원 만들면서 돈 없다고 지원도 서민 지원, 청년 지원 다 삭감하면서, 그런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이 해괴한 정권 보셨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수십조 원을 깎아주면서 수천억 부족하다고 없다고 엄살 떠는데, 여러분,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 불경기에 안 깎아줘도 될 세금을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아니, 서민들 다수가 혜택 보는 세금 깎아주면 말이나 안 하겠는데, 특정 소수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만 혜택 보는 세금을 수십조 깎아줬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 정부의 세금 깎아주기 정책에 덕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뽑은 정권인데, 우리가 맡긴 권력인데, 대체 그들은 그 권력을 누굴 위해 쓴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망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삼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전국에 연락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모레라 이제 동작을에 다시는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고 딴 데 가도 되겠지요? 여러분이 유삼영을 당선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유삼영의 당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4월 10일에는 동작 국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자리를 되찾고 확실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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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삼영. 네, 열정적으로 연설해 주신 이재명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조정식 이번 사무총장께서 선거를 함께 이끌고 있는 조정식 총장께서 짧은 한 말씀 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MC민 여러분, 네,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이제 4월 10일 선거가 딱 이틀 남았죠?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역대 총선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정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투표에서 꼭 투표해 주시고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유삼영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합시다, 여러분. 류삼영, 유삼영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
대통령께서 숭실대로 유삼영 후보와 이동하십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딱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 1분이라도 더 가집시다. 우리 이재명 대표 바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 제가 출마 안 합니다.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마침 딱 점심시간이죠? 여의도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적 심장이죠. 자본시장의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가 보통은 이제 정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경제 중심지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고 그 삶 중에서도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그야말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저는 이번 선택을 하실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윤석열 정권이 유용한가, 국민의힘 국회 과반수가 바람직한가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내세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민석 실장께서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게 공수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만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관심 기울이면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주가 5,000포인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는 이 경제 문제에 관심도 있고 식견이 높은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경제 문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본시장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혹시 내가 투자했다가 주가 조작에 걸려들어서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 주식이 정상 가격이 2만 원인데 주가 조작으로 혹시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르지 않을까? 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저기 혹시 제대로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돈을 뭐 주가 조작을 해서 벌 수도 있죠. 문제는 이걸 단속해야 되는 정권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더라 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라볼 때 저 동네 시장은 믿을 수가 없구나. 주가 조작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 밝혀져도 사람 따라 처벌하거나 처벌 안 하는 것이 다르구나.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결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 우리가 주식시장만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가 경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저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주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같으면 5만원 받을 주식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본거지를 뒀다는 이유로 30~40%씩 할인당하죠. 결국 대한민국의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동을 하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조금씩 해결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죠. 실제로 민주정부들이 평화정책을 시행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됐을 때, 평화체제가 공고해질 때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외교에서 안보에서 완전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실리여야 합니다.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특정 세력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주변 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의 외교 실패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북한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안보가 위태로워졌고, 미국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한반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한 게 없을 만큼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교를 실패했고 안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죠. 국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교 문제도 또 그렇지만 안보 똑같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은 데서 투자할 그런 기업인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매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실리가 아니라 이상한 가치 외교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하다 보니까 계속 경제 영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외 활동 여건이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들 수지가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곧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합리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권과 자유의 가치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이게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만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화의 길을 갑니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가로막는가 하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다. 칼틀막, 입틀막,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곧 무슨 번호들을 막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113이 간첩 신고 보는데 224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나라에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후퇴한 것, 민생과 경제, 직접적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했고, 그게 결국 경제를 나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나라 주인의 입장에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어떤 정권이 더 유익한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당선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역주행, 퇴행을 막고 중단시키고 다시 우리가 왔던 그 정상적인 길, 선진 경제강국, 문화강국의 길,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민주적인 모범국가 되돌아가는데 누가 더 유용하냐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얘기한들 결국 투표로 누가 많이 득표하느냐로 결판 나는 것 아닙니까? 투표하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은 왜 언제나 극소수 기득권자의 편을 듭니까? 여기서는 혜택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경제가 나빠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 예산조차 5조 2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께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이라도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논 팔아 밥 팔아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습니다. 흉년 들었다고 너 학교 가지마 이런 부모 없었습니다. 어렵더라도 더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소 팔아서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가진 역량은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과 우리 국민들의 두뇌, 그리고 정말 잘 움직이는 손발 아닙니까? 근면한 성실한 국민들. 국가의 미래는 이제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줄여가지고 지금 석박사 과정 다니면 그 학생들, 연구자, 과학자들이 생계가 불가능해서 해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인합니다. 우리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연구하세요. 이런 무지한 정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정부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이렇게 놔두면 나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테니까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즉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정부 지출, 재정 부문 역할을 늘리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정부, 대통령 개인 돈 들여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결국 최종 부담이 될 재정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석연료 보유량으로 치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R200.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울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우리식 표현을 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 때입니다. 산업화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앞날을 내다보고 정부화 고속도로를 깔아서 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해안이든 산속이든 저 버려진 땅에서든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나머지 에너지는 다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화석연료 발전소들,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그리고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굳이 더 안 지어도 됩니다. 수입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물어보면 여러분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부족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부가 나설 때인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이러한 정부의 역주행을 여러분 손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니 제대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제대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능합니다. 김민석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권력만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던 국회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그들이 온갖 계약을 통해서 악법 만들고 이때까지 있던 국민을 위한 좋은 시스템 제도 다 뜯어 고치면 다시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 나라가 그 퇴행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더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더 행복한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김민석을 도구로 4월 10일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족이긴 한데 우리 김민석 우리 후보 정말 실력 있습니다. 지금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 선거구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당의 상황실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어쨌든 방향을 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김민석 국회로 다시 보내주시고 김민석을 유용하게 여러분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